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국내 증시 전략 후강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양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0.3%가량 오른 2,571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1.7%가량 오른 852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을 매수로 틀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기금은 담아내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업종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제조업종 그리고 기관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시연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 최종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은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무려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나 25%대 강세가 나오면서 21만 원 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로 해상 운임비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인데요. 엘니뇨의 여파로 인해서 파나마 지역 내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파나마 운여를 경유하는 선박의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BDI 지수가 상승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반군인 후티가 홍해 인근을 지나가는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경유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해운주들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HMM 같은 경우 9%대, 흥하해운도 9%가 넘는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먼저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변신했다는 점, 그리고 재고 부담이 완화하고 있다는 점, 메모리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AI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S&P 신용등급 전망 상향에 힘입어서 1년 9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CXL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역시나 12%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됐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선 모습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오늘도 약간 좀 시장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치고 되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 사냥을 시키겠다는 그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지수를 올리고 있고 그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부분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 반도체 부분이 떨어져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 부분은 이미 다 고점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 한 달 반 동안 주요구 갖고 왔던 LNF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네. 지수는 이렇게 좋고 네. 거기다가 양주수까지 있는데 네. 양도세 완화요? 양도세까지 네. 있는데 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있는데 LNF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곰곰하게 생각을 했죠. 곰곰하게 네.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또 이 종목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2-3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오, 네. 그래가지고 머리도 못 만진 거 아닙니까? 머리도 그러니까 못 오늘 만지고. 머리 왜 그러세요? 머리가 이거 잘라라 하는데 LNF만 한 달 반 동안 그것만 공부하다가 이 머리가 네. 더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숱도 많아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NNF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약간 좀 이 머리카락도 약간 좀 이게 만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기분도 업이 되지도 않고요. 네. 하지만 저는 NNF가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발상으로 역발상, 네. 역발상으로 네. 다시 올릴 그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떨어졌는지 그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 국내 시장이 사실 호재하고 해봤자 대주주 양도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도 상승은 되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던 상승폭이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그 역시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순 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은 또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게 미국의 나스닥하고 다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만의 호재가 있었는데 그 호재에서는 저는 테슬라하고 루시드, 그다음에 리비아, 그다음에 GM 이 전기자동차 빼고는 나머지는 그동안 고점에 의해서 좀 차익이 됐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되었지만은 반도체주들이 다 빠지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 약간 좀 차익이 더 나와야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올라가야 우리 국내 증시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버티니어즈, 에코그룹 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 종목만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2차 전지가 상승할까? 그리고 에코프로 버티니어즈하고 NS 버티니어즈가 왜 상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인들의 투심으로 인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종목들이 왜 상승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물론 에코프로 버티니어즈가 코스피 쪽으로 지금 순위 6위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26위 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거먹었습니까? 에코프로 버티니어즈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종목들이 또 상승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중에 언론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계속 교육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1시간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들어와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매 방송 시간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 방송 때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과연 지난 방송 때 히든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LNF였습니다.
네, 헤이든 종목은 LNF였습니다. LNF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무관님, LS 머티리얼즈도 상한가고요. 에코프로머티. 참 희한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이 네. 하나님이 오늘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더 저를 확인 사살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대주주 양도세까지 떴잖아요. 양도세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다 급등하는데 날아가는데요. LNF만 떨어지고 있어요. 네.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옆바쌍으로 한번 또 왜 떨어지는지 그걸 체크를 해봤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NF가 그동안 에코프로가 상승하지 않을 때는 LNF가 에코프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달 반 동안 LNF는 43%, 우리가 첫 방송할 때는 14만 4천 원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 반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에코프로는 24% 상승했을 뿐이지, 오늘 10%까지 상승했어도 24% 정도만 상승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LNF가 43% 정도 상승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우리 방송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LNF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NF 갖고 계신 분들,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상승 중입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한 달 반 전부터 이 LNF에 대해서 얘들가 목 아프게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한 종목이 LNF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이 LNF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 LNF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사시면서 계속 지금 수익 중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익 중이시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지더라도 여유롭게 수익 중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LNF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까지 끌고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F가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노안톡방에서도 알려드릴 거고, 아나운서님. 네. 내가 LNF 또 한 1월 때까지 또 방송할 수 있는데 아이고 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요. 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1분 1초와도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교육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테마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리튬 관련 이슈를 들고 오셨는데 LNF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탐구해볼까요? 네, 오늘 저는 LNF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처음 보시고 그동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유, 쟤는 이제 레드 전문가가 아니고 NNF 전문가, NNF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NNF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한 달 반 동안 NNF에 대한 방송만 했죠. 근데 NNF, 오늘 NNF는 저한테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뭐 하지만 냉정한 만큼 이 냉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역발상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주말 토요일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저번 주 수요일 날 추경호 경제부장관이 이 대주주 검토, 이 양도세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해가지고 2차 전지가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조정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같은 날은 그 속보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솔직히 2차 전지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나 이 에코그룹 자체가 사실 저번 주 화요일에 빠진 것만큼 그냥 상승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그렇게 에코프로처럼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차 전지 전체가 우량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 에코그룹 위주로 상승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참 기가 막혀요,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오늘 같은 날 NNF가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요. 사실 1% 빠지든 2% 빠지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2% 정도가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20%를 다시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NNF를 보면은 19만 원이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1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또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18만 원 4천 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있고. 물론 다행인 거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NNF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연도 말마다 대주주 양도세로 이 물량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한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사는 것뿐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때문에 이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숏스키즈로 매수세 올려서 같이 올린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그 나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됐지만은 재료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재료는 NNF고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요. 사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NNF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저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무슨 전화요? 저희 큰어머니가 네. 에코프로에 90만 원이 물려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지 무슨 NNF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큰엄마. 아니 오중에 밤도깨비 미처럼 왜 이 시간에 전화하십니까? 네. 야, 에코프로가 더 많이 상승하는 거 아니니?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NNF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어떻게 전화 끊지도 않으시고 매번 화만 내실 거 아닙니까? 또 에코프로 보유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네. 에코프로도 많이 상승할 겁니다. 큰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불밭 쭉 피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오늘 큰어머니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서 비하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매번 방송마다 말씀드렸던 게 NNF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드렸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시킨 모습을 보여드렸죠. 남들이 NNF
전혀 관심도 없었을 때.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타 방송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에코프로만 외치잖아요. 에코프로 아니면 포스코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99명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까지 NNF만 갖고 왔고 그 다음에도 NNF만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건 NNF입니다. 그리고 NNF가 예전에 NNF가 아니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NNF가 그동안 40몇 프로 상승됐다고 하면은 갭 하락 나오는 게 맞습니다. 10% 이상 빠지고 11% 이상 빠지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빠져봤자 0.34 아니면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67% 빠지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 1.67% 빠지고 우리는 10%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68만 원짜리에 그때 오늘 상승할 줄 알고 오늘 초반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겠지만은 그 동안에 에코프로가 더 높게 사신 분들은 아직도 피해가 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대정주고 에코프로가 1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NNF가 지금 현재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가는 게 중요하냐? 어차피 상승률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역시 노안톡방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다 교육해 드릴 겁니다. 왜? 에코프로가 상승해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NNF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더욱 상승력이 큰 거는 NNF. 이 종목은 제가 계속 교육해 드릴 겁니다. 아까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NNF 참 오늘 넌 나한테 목욕감을 줬어. 왜냐하면 이 양도세 부분에 따라 가지고도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코그룹이 상승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라간 거고요. 재고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주가만 상승하는 것뿐이지 재고가 있어서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하고 계약했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GM하고 계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산한 리튬 자원을 갖고 와가지고 내재화를 시켜서 상승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재고가 남아있는 이 NNF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NNF만 지금 현재 1.7 정도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는 10% 상승,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니얼즈는 지금 2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NNF만 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요 에코프로만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이 정도면은 10% 이상 상승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머티니얼즈가 20%, 10% 이상 상승되고 있는데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은 2%, 3% 상승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굳이 NNF만 잘못이 있을까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실 겁니다. 뿅! 일단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공매도 사실 에코프로 머티니얼하고 NS 머티니얼즈는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 비중이 없어요. 잔고 비중이 없는 상황에서 산장이 된 거라는 겁니다. 뭐 기사 언론 같은 거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니얼즈는 뭐 코스피 쪽으로 특례를 할 수가 있다. 그거 한 달 동안 계속 읽어먹었던 거예요. 그 이슈 때문에 주가만 상승하면 언론들은 그렇게 기사를 쓰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기사를 써놨어도 매번 계속 투심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매도 잔고 금액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잔고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20% 올리는 것보다 에코프로 머티니얼즈 쪽으로 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죠. 왜? 공매도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NS 머티니얼즈, 옆에 있는 NS 머티니얼즈도 볼게요. NS 머티니얼즈는 잔고가 0이에요. 거의 없어요. 왜? 공매도 제한하고 나서 산정이 되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두의 공통점은 공매도 제한이 후 산장이 된 거고 그 산장한 거에 의해서 개인들의 투심에 의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중에서도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주주 양도세의 진짜 소유주는 이 두 종목이 하는 거죠. 모든 2차 전지보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니얼즈가
25%, 26%까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에코그룹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제 종목 NNF는 수급이 뺏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반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양도세 완화에 따라 가지고 한번 그 재료가 22에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선반영이 되고 차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쭤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매도 쇼스키죠. 그동안 이 잔고 금액이 남아있는 NNF나 아니면 포스코 그룹이 저는 더더욱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매도하고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끼리 싸워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더 좋게, 재료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매도 잔고가 없어서 외국인의 쇼스키즈 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더더욱 상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비중이 남아있는 2차 전지의 재료가 뭉쳐있는 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대주주 양도세요 제일 크게 수혜받는 게 오늘 하루는 에코프로머티하고 NS머터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할 재료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봤자 코스피 특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옆방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다 공개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 네. 제가 할 말입니다. 그 저번 주 그 목요일부터 탄산 리튬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이 탄산 리튬이 그동안 어제도 3% 올라갔고요. 아, 어제는 1위였구나. 오늘 한 2% 정도 상승했고요. 이 3일연속 상한가 쳤거든요. 탄산 리튬이 중국 자원 쪽에서는 관무 쪽에서는 10% 정도 올라가는 게 상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가 상승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게 기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 죽겠습니다. 왜 탄산 리튬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는지. 그래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탄산 리튬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에나 노텍을 갖고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미에나 노텍고 제가 외식 한번 샀습니다. 네.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 기사만 나온다고 하면은 NNF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여러분들. 한 놈만 패요. 저는 여러 놈 패지 않습니다. 한 놈만 패고 이 한 놈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산리튬, 이 탄산리튬 같은 경우도 현재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하시죠? 이 양극재에는 필요한 게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그 전구체를 만들려면은 수산한 리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산한 리튬이 가공해서 만들어지려면은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갖고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에 따라 가지고 수산한 리튬을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에는 공장이 이미 지어진 게 NNF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탄산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 언론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가에 대해서 뭐 뻔히 얘기해봤자 뻔해요.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전기차 뭐 테슬라 자율주행 뭐 니코 200만 대 뭐 그런 기사 그냥 붙이기는 쉽잖아요. 말하기는 쉽다 이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모든 걸 다 검색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탄산 리튬과 연관된 관련주들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어차피 선물 가격은 며칠 지나고 나서 국내에서 현물 가격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탄산 리튬이 상승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탄산 지금 현재 몇 V야?
106위안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90위안이 돼요. 어제 기사가 뜬 것도요. 왜 그러죠, 기자분들? 이 탄산리튬 지금 106위안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90위안이하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물론 기자분들도 확인을 못하고 올린 거일 수도 있겠죠. 이 기사만 뜬다고 하면은 그냥 주가가 치고 딱 올라가는 건데, 아나운서님. 아직도 좀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 기사가 뜰 때까지 저는 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탄산 리튬의 실시간 이 원자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원자재 지수 현물 가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튬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선물 가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들어와 보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알아볼 텐데 전문가님, 이제 제가 리튬 가격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상승을 한 게 뭐 수요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네.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제한을 둬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수요 공급이 늘어나서 탄산 리튬이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자체 내에서 지금 바이두 전기차 하면은 대표적으로 바이두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두가 계속 매출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 바이두 회사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 자체에서도 중국 자체 내에서도 사각형 리튬을 만들어놨는데 네. 이 리튬을 만들려면 또 중요한 게 탄산 리튬이 있어야겠죠. 아. 걔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증가에 따라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리튬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재를 주는 그렇죠.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AI 반도체요 제재해 준다고 하면 중국에서는 줄 게 엄청 많아요. 제재할게. 리튬에다가 네. 이제 히토류, 네. 막 광산, 갈륨, 네. 게르마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나운서님.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제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자원하고 미국 자원하고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 중국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를 아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협상 같은 경우도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산 물건을 갖고 오면은 너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25% 이상 넘으면은 절대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수산한 리튬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보다 이 리튬에 필요한 경우는 꼭 탄산 리튬입니다. 근데 이 탄산 리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4%밖에 해당이 안 돼요. 왜? 탄산 리튬은 말 그대로 계속 수요량이, 계속 공급량이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탄산 리튬이 그동안 엄청나게 12월 때까지 최저가를 찍었어요. 12월 때까지. 근데 이 탄산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중국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탄산 리튬에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이 테슬라하고 마이너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기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요, 네. 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1급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공시를 내놓을 때는 같이 공시를 내놔요. 근데 테슬라가 예전에 스페인 쪽에 기가팩토리 이걸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보가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유출이 돼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하고 테슬라가 계약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죠, 여러분들. 긍정적이긴 한데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보다는 이제 1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월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1월달에 맞춰가지고 NNF하고 테슬라하고 추가적인 계약이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갖고 와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만드는 게 이 회사가 NNF가
국내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이니켈을 만들고 이 하이니켈 들어가는 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 내재화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양극재가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양극재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저는 NNF하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를 납품하고 있는 건 NNF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 공시는 효력이 1월 1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며칠이지 않나요, 선생님? 오늘 18일이요. 18일이죠. 네. 거의 2주 있으면 테슬라하고 공식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모멘텀 지금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NF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전문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쇼커버링 관련 모멘텀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에코프로는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같이 상승하면서 제가 오늘 에코그룹이 어떻게 순서대로 상승하는지 봤거든요. 네.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일단 초반 갭 상승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상승하니까 그다음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이 같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 BM이 중간에 에코프로가 상승이 되니까 NNF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오, 네. 장 초반에 NNF가 2% 이상 상승하다가 에코프로가 치고 올라가니까 NNF가 떨어졌다는 오. 거죠. 그렇다고 근데 이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 차트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었죠. 저번 주 수요일에 12월 14일 차트를 보니까 에코프로하고 NNF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목요일날 제가 NNF 막 10% 뛰고 있다고 얼마나 텐션 올라갔습니까? 아나운서. 그날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날 에코프로는 3% 정도 빠졌고 NNF는 10%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에코프로하고 NNF하고 따로따로 노느냐? 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NNF가 더더욱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분리막이 1월달부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덕산 데코피라하고 소브레인 홀린스 전액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연관된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중국 지분 50% 이상 갖고 있는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날 에코프로는 8% 떨어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주 전 금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 NNF하고 에코프로하고 양반향으로 간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장이 맨날 환경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NNF하고 에코프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날에는 NNF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NNF가 올라간 날에는 에코프로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시면은 노란톡방에 입장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이 맞고 약간 좀 상승할 탄력도 있는 것 같다. 좋아, 한번 해보자. 아날로그 현시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들은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LNF가 이제 어떻게 하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제 이거 버리세요. 우리는 금리 인하 없어도 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너무 많이 기대감을 긁어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버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중국 탄산 리튬은 여전히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선물하고 현물 가격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선물 가격이 반영이 되면 현물 가격은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있다가 한국에서 그 광물 자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때까지 NNF 저희는 매도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튬이 상승하면 니켈도 상승이 되죠. 왜? 이 양극재는 리튬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니켈 함량을 올리는 NNF, 이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라가지고 하이니켈 올릴 수 있는 게 NNF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니켈 함량으로 리튬도 같이 올라가면은 니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6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탄산 리튬을 수입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가 있네. 그래서 내재화로 해가지고 양극재 메디인 코디아를 만들 수 있겠네. 양극재를 이 기대감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2번, 6번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4번도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니어즈하고 이 NS 머티니어즈는 공매도 제한이 되고 나서 공매도 비중이 잔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요. 당연히 수혜를 보면서 개인들이 투심을 몰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아까도 반대로 얘기했지만은 이 대주주 양도세가 며칠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그것보다는 앞으로 제휴가 있고 이 공매도 잔고가 남아있는 외국인들하고 싸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매도 상황으로 지금 현재 NNF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2위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체크해보니까 4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10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부 볼 수 있습니다. 왜? 호재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탄산리튬 기사도 뜰 텐데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연관되어 있는 테슬라 주가 아직 최고치 안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AI 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면은 테슬라 쪽을 향하면은 같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꽉 먹고 알 먹고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꽉 먹고 알 먹고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그 황금알을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쭉. 자, 일단 기사 뜰 때까지는 저는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 가야죠. 남자가 칼 뽑았으면 무라도 패야죠.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지금 이제 NNF는 저는 이 양극재 소재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리튬에 필요한 거는 수산화 리튬이고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에 또 필요한 거는 탄산 리튬입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현재 106위안이에요. 106위안이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91위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탄산 리튬도 올라가고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1년 전하고 몇 개월 전에 탄산 리튬은 싼 가격, 탄산 리튬이 최저가일 때 싼 가격이 산 NNF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리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차 전지주도에 빠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 관련주도 속해져 있고요. 이 니켈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상승이 되죠. 왜? 전기차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 수요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리튬하고 니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와 관련된 모멘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탄산 리튬과 관련된 기사가 뜰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기다리시면서 관련 모멘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6분밖에 안 남았군요. 네. 아, 빠르게 한번 차트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 여러분들 네, 오늘 벌써요?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시간 4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 주요 종목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미에나노텍, 세오니스, LNF. 사실 뭐 주식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갖고 오면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방송을 했죠. 뭐 제가 에코프로먼티니어즈 사실 한 달 반 전부터 36,200원 그 가격대부터 아는 소리 외쳤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4만 원이니까 전 수익 다른 전문가들처럼 얘기하면 1000% 이상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들 그동안 설명해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설명하고 나서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드로 리튬하고 미에나노텍은 수익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탄산 리튬 기사가 뜬다고 하면은 NNF가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세연리스는 뭐하고 했죠? NNF하고 결혼한 사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가 같이 상승이 되면은 탄산 리튬 기사가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세연리스, 미에나노텍, 하이드로 리튬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무거운 쪽으로는 에코프로보다는 NNF 쪽으로 저는 강력하게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드로 리튬하고 미에나노텍이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이드로 리튬은 수산한 리튬을 공정해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산한 리튬을, 탄산 리튬을, 수산한 리튬을 공정해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미에나노텍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미에나노텍이 2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에나노텍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NNF가 추가적인 양극재 사업 발표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 한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도 뭐 공장을 만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정보로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거는 NNF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N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고 왜 오늘 같은 날 이 종목만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오늘 같은 날 이 종목만 왜 또 안 올라갈까요? 그 이유가 이 종목이 잡주라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잡주였으면 그동안 40여 % 상승 안 했겠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끝까지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한 걸음 쉬어간다. 이게 역발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 네. 솔직히 말해서 옆바상에 올라갔어요, 아나운서님. 네. 누가 한 달 반 전에 NNF 갖고 왔을 때 누가 절 쳐다봤습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밖에 저를 안 쳐다봤죠. 그럼요, 전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우리 와이프도 안 쳐다봤어요. 네. 이 여보, 오빠, 그 MD 스테이크나 AI가 괜찮지 않아? 야, 아니다. 내가 볼 땐 NNF가 제일 좋다. 네. 느낌상 내가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제 집에 가면 NNF에 대해서만 공부한 게 흔적이 엄청 많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NNF에 연관된 종목을 여러분한테 그동안 갖고 왔고, 그리고 이 NNF로 끝까지 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어깨 빵 세우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오늘 이 50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신 분들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들어와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